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큼 감기는 우리 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감기를 방치해두면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대구 한의사회 건강강좌위원 신웅식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절기라서 감기 환자가 많은데요. 예. 소아과나 약국에서 주는 약을 먹고도 감기 증세가 심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네. 감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네. 관리하는 기능부터 봐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감기라는 것은 바깥 공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므로서 네. 날씨를 제일 먼저 살펴봐줘야 되죠. 네. 다른 맑고 깨끗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기에 찌들려가 삶으로 인해서 네. 우리 코나 목이나 기관지, 네. 호흡기 계통이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감기를 많이 앓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바람이 요즘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공기 중에 습도도 떨어지게 되고 또 기관지라든지 코, 목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온도 차이가 심함으로 인해서 그 일교차로 인해서 수많은 균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온도, 습도, 바람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감기에 우선 안 걸리려면은 좀 밤으로는 온도가 떨어질 때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요즘 대기 중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함으로 인해서 늘 가습기나 물수건 같은 걸 늘어놔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이랬을 때는 이미 내 자체가 허약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기가 잘 안 걸리죠. 네, 그렇죠. 이 어린애들은 네. 그 어른이 되는 과정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또 수많은 세포들이 어른에 비해서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린애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속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지치기도 조금 지칠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바깥 날씨가 안 좋게 되면은 어른에 비해서 아직까지 어린애들은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죠.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 조금만 요즘 학교다 유치원이다 그런데 쫓아다니고 또 열심히 어린애들을 뛰어놀아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로가 돼버립니다. 네. 특히나 밤 9시, 10시 넘어까지 TV 앞에서 붙어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감기가 잘 안 낫는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만 감기를 떨쳐버렸는데 요즘은 통상 소아과에 가면 일주일, 2주일, 심하면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줘야 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관리하는 기능을 먼저 살펴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몸 관리를 잘 하면서 이 감기라는 것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감기라는 것은 내가 져가지고 항복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이냐. 요즘 특히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많이 쓰게 되고 또 이 종합 감기약이라 해서 소염제,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쭉 자라는 속에서 힘도 많이 들지만은 약에 의해 가지고도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안 좋은 공기에 계속 감염이 잘 되죠. 그로 인해서 감기가 더더욱이 오래 가게 되고 2차적인 합병증 또는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를 치료할 때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감기가 들고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럴 때 생강차나 파뿌리를 따려 먹고 땀을 한번 쑥 내고 나면 그 다음날 어느덧 감기가 쑥 물러가듯이 그런 방법을 한번 응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치료하는 이 내 몸의 저항력을 좀 살려가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항력을 살려가면서 감기를 이겨내는 방식. 감기한테 항복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몸을 이겨가면서 면역성을 살려가면서 그런 병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좋다. 그러고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꼭 불가피하니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약이 아무리 많이 작용을 해도 10% 내지 30% 이상 작용을 못합니다.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또 하염없이 항생제, 소염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애들 감기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 초기에 가벼운 감기가 만성비염, 뭐 만성기관지염, 심하마, 천식, 뭐 더 심하마 폐렴까지 걸리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낮으로는 따끈따끈하면서 밤으로 차가울 때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 우리가 장티푸스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여름철에 가까워져 가면은 내막염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초기 단계가 감기니까 좀 유념하시는 게 좋으시 싶습니다. 예. 외국에서 살다 온 어떤 사람들은 뭐 감기는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면서 애들에게 감기약을 먹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죠. 저 지리산 밑이라든지 아주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와 알맞는 습도와 거기다 공해가 없고, 그럼 우리가 참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이 호흡기가 병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노예가 있을 때는 참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바깥에 균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감기가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도 뭐 그 호주 같은 나라, 뭐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데도 참 넓고 깨끗한 곳은 감기가 적을 것이고 막 공업지대 같이 우리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 같으면 그 지역 역시도 감기가 많죠. 그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 막 공해를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막 건강한 차원에서도 이 공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줘야 않겠느냐. 더욱이 여기서 이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살아야 하죠.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공기 속에서 늘 병만 걸릴 것이냐. 그 병에 걸리면 노상병, 뭐 약차제, 주사차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죠. 한마디로 내가 정상적인 자연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저항력을 좀 기르고 내 몸에 힘이 생기면은 막 감기도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하는 것이지 저항력이 떨어지면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어린 애기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너무 욕심내서 과로해가지고 사는 거는 좀 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이보다는 한두 살 된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참 안타까운데요. 예. 약을 먹이려니까 아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생깁니다. 예.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병원 걸렸고 네. 또 어린 애기라서 약 쓰기가 물론 두려우실 줄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통 한 생후 6개월부터 한 2세 사이에는 주로 이 면역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감기가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또 이 시기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초등학교 다닌다든지 유치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애기들도 역시나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뭐 자주 감기에 걸린다 하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져 있는 시기에는 감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한 시기와 아주 기능이 왕성한 시기에 감기 치료하는 방법하고 내가 기능이 떨어져가 있는 시기에 감기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 하막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이용을 할 것 같으면은 내 몸도 살릴 수가 있고 감기도 빨리 끝을 낼 수가 있죠.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이 나무를 한번 우리가 보입시다. 똑같은 크기의 나무입니다. 하나는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싱싱해 보이고 열매도 아주 싱싱하고 뿌리도 영양분이 아주 많은 듯이 보입니다. 또 한 나무는 병에 시달리고 공해에 시달리고 막 잘 자라지를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싱싱한 경우에는 감기가 들어도 막 하루 이틀 정도 아프다 말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날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두 나무에 똑같은 바람이 불고 공기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추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감기가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나무들은 막 빨리 나을 것이고
내가 약할 때는 오래 갑니다. 이 건강한 상태에서 어느 일부위가 병이 들었다고 봤을 때는 이 일부분만 해결을 시켜줘도 이 나무 전체는 문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병이 완치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달려서 많이 약해져가 있는 경우에, 특히 어린 소아들이 이렇게 약해져가 있는 경우에 이 부위에 만약에 호흡기 계통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부위만 국소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소염제니 항생제니 이런 약을 투여해가지고 회복을 시켜놓은들 이 자체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늘 마시는 우리가 공기, 이 공기에 항상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약을 쓸 때는 좀 낫는다 할지라도 약을 안 쓰면은 또 이 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계속 병을 앓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를 살리는 길은 누구나가 다 아시다시피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우리가 이 비바람도 좀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 국소 부위를 살려주면은 이 나무가 점점 자기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그래서 저항력이 생길 것이고 이래서 병도 낫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병이 만성화된다 오래 간다 할 때는 반드시 내 근본도 우리가 병에 시달리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다 고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뭐 학교 교실에 이렇게 그 창문을 봤을 때 날씨가 바깥 공기가 일정하게 춥습니다. 추울 때 난로가 한 개 있을 때는 바깥 창문에 굉장히 이 습기라든지 물기가 많이 어립니다. 아주 추워버리면 얼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난로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리면은 그 습도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 개를 활활 피워버리게 되면은 보면 콧물이 없어지죠. 이 창문에 물기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창문이라는 것이 바로 코것이거든요. 코에 우리가 콧물이 늘 흐르는 만성 비염 애들, 축농증 애들이 항상 여기 소염제만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저항력을 이렇게 면역성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반드시 콧물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사람과 우리 바깥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움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래야지 이 면역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나타나는 증세라든지 치료 방법이 좀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가, 나, 다 이 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찍어놓은 것이 내 몸을 지키는 병사라고 칩시다. 우리가 병원균이라는 거죠. 그 전쟁의 비유를 해봤을 때 내 몸을 지키는 병사가 가, 나, 다 같은 경우는 아주 왕성합니다. 나는 뭐 한 중간쯤 되고 가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럴 때 바깥에 병원균이 내 몸을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내가 저항력이 극히 떨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병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싸움을 벌이면 어느 정도 싸움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굉장히 약하게 벌어지죠.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저 콧물이나 조금 나오고 기침이나 조금 하고 바람이 불면 좀 시시하게 춥고 그런 정도의 싸움을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밖에 싸움을 안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바깥 균에 대해서 내 몸의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싸움을 붙어도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성하게 싸웁니다. 이때는 고열이 나고 추워도 이빨이 덜덜덜 떨릴 정도가 될 것이고 머리가 아프면 깨질 정도가 될 것이고 목이 부어도 탱탱하게 붓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바깥 균에 내가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경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가와 나에 있어서 한번 싸움하는 걸 좀 더 비교해 볼까요? 이 겉에서 조금 미약하게 싸움을 하다가 이 균은 보면 내가 저항력이 약하니까 점점 깊이 잘 들어옵니다. 거의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후에서 기관지로, 기관지에서 폐로. 그래서 병이
수일 안으로 급격하게 전파도 잘 됩니다. 잘 번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초기에 나의 경우에 좀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어느 정도 싸움을 하기 때문에 며칠 있고 막 싸움을 하다가도 물리쳐버리고 나면은 내 상태를 좀 쉽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가의 경우에는 싸움을 하더라도 내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처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더디죠. 이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내 몸을 좀 살려가면서 싸움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응원군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내가 응원군을 갖다가 좀 붙여가지고 그래서 겨우 균을 몰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오랜 병에 시달리는 경우에 감기가 들어도 한방에서는 이 응원군으로서 인삼 같은 걸 더러더러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인삼이라고 하면 몸을 도와주는 약인데 왜 감기에 사용하느냐? 뭔가 내 저항력이 떨어져서 약하기 때문에 이 균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인삼의 힘을 빌려서 겨우 균을 물리치는 방법이 되죠. 이 나 같은 경우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머리가 아플 때는 그저 땀을 조금 내는 약만 사용하더라도 금방 낫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초기에는 감기가 들어도 열이 잘 나고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싸움도 왕성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도 안 해주고 과로하게 되고 또 내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에서도 가의 상황으로 자꾸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기약만 쓰던 사람이 나중에는 감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을 도우는 약을 겸하지를 않으면 감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요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의원에서 요즘 감기 환자를 보더라도 가 같은 경우가 거의 한 70~80% 이상이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어린애들이나 어른이 전부 다가 과로에 많이 허약해졌다는 공기가 나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감기에 다시 걸리는 경우를 보시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바깥 공기 속에 있는 균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공기가 조금만 온도 차이, 이 모든 균이라는 것은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있으면 잘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균이라는 것은 또 환경에 굉장히 변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균에 대해서 그 균을 죽이는 약을 만들고 예방하는 약을 만들어도 그 균의 변해가 가는 모습을 따라가주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부 특정한 것, 몇몇 가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것도 변종이 돼버릴 것 같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균이라는 것에 너무 독감 예방접종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저항력을 좀 살려주고 또 너무 욕심내가지고 과로하지 말고 그래 살아가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감기 환자에게는 가습기를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이 분분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습기 문제는 바깥의 공기를 우리가 한없이 살펴야 됩니다. 무작정 감기가 들면 무조건 가습기를 쓰자. 그것도 거짓말이고 가습기가 해롭다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바깥 공기가 우리가 봤을 때 비가 온다, 눈이 많이 왔다, 안 그러면 날씨가 늘 우리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습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그 습도를 적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람도 불리고 해줘야 되니까 가습기가 필요가 없죠. 근데 요즘같이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공기가 건조할 때 되면은 공기가 건조하게 되면 또 우리가 역시 호흡하기가 힘이 듭니다. 건조할 때는 또 반드시 가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자연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습기가 높을 때는 가습기를 주고 불을 조금 더 떼어야 될 것이고 습기가
떨어질 때는 뭐 집에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가습기라든지 물수건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주면 좋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꼭 요즘 이제 가습기를 사용할 때, 뭐, 들어는 그 가습기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요즘같이 건조한 시절에 가습기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가습기를 쓸 때는 반드시 물을 한번 끓였다가 원칙은 좀 식혀가지고 그 식힌 물로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습기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습기 청소를 해주면은 가습기 내에 있는 그 물이 오래되게 되면은 그 물도 이제 변하게 될 것이고, 변함으로 해서 또 많은 균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습기는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우리가 보통 또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의례껏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항생제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항생제가 꼭 써야만 하는 건지, 우리가 감기약을 조제를 할 때 꼭 써야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생제를 우리가 감기에 꼭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고,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약도 그 속에 이제 항생제 성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한약을 감기 처방을 하면서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생제를 더러더러 남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 뭔가 뭐 부모님들이 그 항생제 사용을 다 원하시고, 또 집에서 요즘 약국에 가면은 그 의사의 진단이나 어떤 처방 없이도 일반인들이 약을 함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약을 사놔놓고 내 자식이니까 스스로 처방을 내려서 항생제를 먹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이 한의원 저 한의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적 누적된 통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가 쓰다 보면 또 항생제가 또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내 면역성을 길러주면은 좋은데 그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면 항생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폭탄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아군 적군 내 몸과 병균 바이러스가 싸우는 그 전쟁터에 항생제가 떨어지면은 내 몸도 상하게 되고 균이나 바이러스도 죽게 되죠. 그래서 공동 자멸하는 그런 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생제가 아군 적군을 가리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면 면역성이 자꾸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항생제를 특히 어린애들한테 이런 어린애들한테 저항력이 약하고 모든 조직이 부드럽고 이건한 어린애들한테 쓰게 되면 그 영향이 위장, 소장, 대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를 하는 중에 애가 설사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주 많아요. 그래서 뭐 우유를 바꿔 먹이니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탈이 많이 그렇죠. 나니까. 탈이 많이 나죠. 그게 전부 다 이 항생제의 과용을 갖다가 내가 내 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니즈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꼭 필요한 시기에 써서 한 방에 끝내버리고 말면은 우리 몸이 큰 부담이 없는데, 자주 쓰게 되면은 모든 균도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또 병이 더 안 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폐렴 같으면 단 한 방에 뭐 페니실린 주사로 끝내버려야 될 그런 병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은 내 몸에 내성이 생겨서 일주일, 2주일씩 끄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꼭 정해진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느냐. 특히 뭐 우리가 그 한방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생제를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저항력을 살려가지고 병이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을 치료하고 병이 내 내부까지 깊숙하게 막 이런 경우에 내부까지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또 감기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감기라 하더라도 한 가지 처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나 공기나 정세나 뭐 이 진찰을 해보고 맥을 잡아보고 다 맞춰서 거기에 알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니까 감기 치료도 그 초기에 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거 잘 안 되니까 한의원을 한번 찾아보자가 아니고 초기에 감기가 들면 즉시 데리고 오시면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네, 요즘 감기는 목이 그렇게 많이 붓는다고 하는데요. 예. 목이 왜 붓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목이 붓는 경우는 크게 네. 두 가지 경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바깥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깥 공기만의 단독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목이 붓는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부위입니다만은 네. 이 소화기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목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네, 예를 한번 그렇습니까?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가 아주 왕성한 사람으로서 막 어쩌다 바깥 공기의 영향을 받았는 사람 같으면은 네. 이 바깥 공기만 치료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네. 이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바깥 공기의 영향을 받았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같으면 평상시에 뭐 음료수라든지 뭐 네. 그 과일, 아이스크림, 뭐 과자, 뭐 이런 네. 군것질을 많이 하는 애들은 위장이 대체로 이렇게 어른 애들이 많습니다. 위장의 활동이 왕성하지를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바깥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 이 공기가 바깥에 있는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위장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 먹는 음식물들이 이 위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이 소화 흡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안에서 가스가 생기게 되죠. 가스가 생기게 되면 가스라는 것은 위로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장관으로부터 올라가는 모든 가스들이 우리 목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라든지 심하면은 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바깥 공기와 소화기 속에서 생기는 이 후두부두한 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후염이나 폐렴이나 뇌막염이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따뜻한 봄철을 지나서 여름철에 가까워져 가면은 이런 질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소화기 계통은 안 좋은데 바깥에 찬바람은 쏘이고 덥다고 옷은 벗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 몸들이 감기가 들었는데 고열이 나면서 소화기 계통에서 올라오는 이 열과 합해져 가지고 목이 굉장히 붓는다든지 막 우리가 코에 갑자기 열감을 느낀다든지 코가 탱탱 붓는다든지 코가 아프다든지 심하게 되면은 이 뇌에까지 가장 맑고 깨끗한 이 뇌에까지 영향을 줘서 뇌막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뇌막염을 일으키는 균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환경이 어떻고 바깥 공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 몸이 준비가 안 돼가 있을 때 뇌막염이 잘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이 발생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모든 균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의 온도와 내 몸의 체온과 내 몸의 습도가 알맞아지게 되면은 모든 균은 잘 생깁니다. 또 희한하게 발생도 잘하게 되고 변종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바깥 공기 속에서 뭐가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 몸 똑같은 감기가 걸렸는데 어떤 애는 열마 좀 나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뇌막염이니 폐렴까지 걸려서 입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 소화기 계통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막 우리가 큰 질환, 뭐 인후염이든지 폐렴이나 뇌막염이 걸렸을 때는 먼저 이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이 소화기 계통을 먼저 검진을 하면서 이 감기, 심한 인후염, 폐렴, 뇌막염을 다스려주게 되면 좀 수월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린애들한테 이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단 거라든지 차가운 거는 좀 피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우리가 감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감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백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